3포인트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과 함께 오늘 장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오늘의 움직임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지 섹터의 움직임부터 좀 봐주실까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를 준비를 했는데 비만 당뇨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특히 기술적 위치나 수급적으로 좀 비만 당뇨 치료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몇 퍼센트가 되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 몇 퍼센트에 대한 윤곽이 25bp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PC가 발표가 되지만 어제 GDP가 발표됐단 말이죠. GDP가 예측치가 2.8%였는데 3.0%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이런 좀 방증이 될 수 있고요. 오늘 PC도 발표가 되는데 예측치가 이제 저번 발표치가 이제 2.5였죠. 그 다음 예측치가 2.6인데 이 PC가 2%대에 머물면서 GDP가 3%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물가는 이제 상방 압력을 받지만 경기는 견조하다. 이런 뉘앙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뉘앙스가 들었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가 50bp보다는 25bp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9월 6일 금요일에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고용지표가 얼마치가 나오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인정하냐 안 하냐라는 분위기지만 어제 GDP랑 오늘 PC를 봤을 때는 경기 침체는 아닐 거다. 이런 가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였고 다들 이제 미국 하원의 다음 달 생물보안법 표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CMO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거예요. 이제 의결을 진행해서 투표를 진행할 건데 설마 이게 네? 부결이 돼가지고 우시바이오가 다시 날개를 달게 될까? 이런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시바이오가 제압이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조금 투심이 위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 직전에 이제 9월 6일에 상정이 되고 네. 표결이 되니까 네. 그에 따라서 우리 비중 축소 전략을 좀 삼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오늘은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네. 코스닥 제약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제가 제약바이오 다시 비만 당뇨를 골랐지만 신약 개발도 괜찮고 CMO도 괜찮고 비만 당뇨도 괜찮습니다. 지금 뉴스가 다 있더라고요. 지금 HBL 그룹주도 오늘 미 FDA 승인을 재도전을 빠르면 11월에 하겠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 지연된 것이 아닌가라고 봤지만 뉴스를 잘 읽어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한 다음에 신약이 통과가 되면은 그 이후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 H7에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도 국내에 상륙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일라릴리의 제파운드도 당뇨 치료제의 예방 효과가 부각된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CMO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이제 H7을 비롯한 신약 개발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고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데 사실 CMO 기업들은 좀 외국인의 단기 차익이 나고 있어요. 기관은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개발 기업은 외국인과 기관의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 섹터를 보면은 확실하게 신약 개발 기업들이 거래 대금이랑 변동성 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신약 개발 기업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랫단에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들이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2에서 3% 작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받을 바통 타자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당뇨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뉴스가 있나요? 비만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일라릴리 비만약 이 이제 예방 효과가 부각된다라는 뉴스가 있고 한미약품이나 뭐 D&D 파마텍이나 뭐 큐라티스나 샤페론 이런 종목들은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을 진행한다는 개별 뉴스가 물론 오늘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에 나오면서 이제 투자분들이 제약바를 투자하다가 뭐 CMO도 매매를 하고 신약 개발 기업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비만 당뇨 치료제들이 뭐 펩트론을 비롯해서 기간 조정을 한 2주 정도 겪다 보니까 비만 당뇨 치료제들이 생각보다 좀 저점에 있구나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에 따라서
따라서 외국인들께 저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저는 비만 당뇨 치료제 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얼마 전에 일라이릴리는 또 신고가를 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블루엠텍이라고 국내에 제파운드 들여오는데 또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유통권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 하면서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그럼 비만약 관련된 종목군 가운데서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사실 오늘 D&D 파마텍을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D&D 파마텍이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한미약품한테 밀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한미약품을 보시되 이제 앵커님께 말씀해 주신 블루엠텍이나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매매 잘하신 분들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네. 전에는 비만 당뇨 얘기 나오면은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 순서대로 갔거든요. 비만 당뇨 쪽도 주도하는 종목이나 핵심 종목이 좀 변했나 봐요. 사실 만약에 대장이 이번 사이클과 저번 사이클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 옥석을 구분하려고 할까요? 무조건 매매를 하겠죠. 근데 이런 악재가 없어도 대장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철강이나 피팅밸브 하면 대장이 맨날 바뀌잖아요. 근데 펩트론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상증자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을 빼앗겼다라고 판단을 안 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펩트론 같은 경우도 거의 4%, 5% 반등 나오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수급으로만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펩트론이 오늘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데 펩트론이 유상증자한 부분들이 뭐 신규 상장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유상증자 참여가격이 변하면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을 좀 권해드린다고 판단되고 있고 한미약품이 좀 재밌는 모멘텀이 생긴 것 같아요. 당연히 한미약품이 기존 의약품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신규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인 이제 HM12525A가 임상 3상 발표가 아마 올해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11월이나 12월쯤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약간 2파전이죠. 신동국 등 기존 개인 투자자 연합이랑 그 다음에 모녀 분들은 요 두 분 이제 동맹인데 요 두 분들이 이제 경영권을 가져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형제죠. 1남과 3남이죠. 임종훈 형제가 대응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 지분권 경쟁을 위해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어떤 좀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요. 2차전 시작하나요? 그러면 한미약품은 비만 당뇨 플러스 알파를 보고 계시는 거네요. 당연히 재무 가치로 보더라도 12개월 선행파가 50이 안 되고 흑자 기조 유지하고 있고 실적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비만 당뇨 치료제 임상 결과 3상도 곧 이제 한 2달 안팎으로 남았고 어떤 지분 경쟁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수급 정리도 지금 3개월 연속 외국인 순매수랑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뭐 펩트론,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뭐 큐라티스, 뭐 샤페론 등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였는데요. 오늘 비만 당뇨 쪽에 포커스 맞춰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테마, 이번 주에 좀 핫했던 테마입니다. 딥페이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정의 협의에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 예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중소형주들이 많이 좀 들썩이는 양상이고요. 또 빠르게 종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적응해 나가야 될지 딥페이크 테마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타깝게도 엄청 많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이 종목들이 부각을 받는 이유는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당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해요. 그 다음에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안 관련 종목들이 이런 뉴스가 있을 때 실적이 반영된 이력이 없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냥 회의를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결과물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실적 개선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번 주에 양자함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이름인 줄 알았는데 기술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딥서치랑 이제 페이크의 합성어인데 저는 맨 처음에 이 소라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소라라는 프로그램이 부각된 지가 한 2~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AI 영상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말로써 하면은
영상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 딥페이크 범죄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최근에 부각된 게 한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사실 포토샵으로도 합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이제 뭐 지인의 얼굴에다가 어떤 그런 음란물 영상 합성을 하는 그런 범죄들은 있었는데 이게 AI 기술력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횟수가 증가하고 이게 피해의 심각성이 부각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당장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르게 회의를 열고 이제 처벌 수위라든가 어떤 조치 법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서 실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범죄도 형량을 이제 뭐 5년, 뭐 최소 징역 7년을 추진한다고 하고 촉법 연령도 낮춘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도 확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50억 원 투입, 그다음에 예산도 뭐 교제 폭력이랑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는데 1조 8,163억 원을 이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지원금이 나왔을 때는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개선 여부가 반영 여부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늘 정부 정책 이야기할 때 저출산 이야기할 때도 네. 정말 2년 넘게 몇십 조를 쏟아 넣었지만 그렇다고 교육 관련주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관련 종목들 실적이 반영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이 연관될 가능성이 있지 실적이 연관된다는 보장은 아니니까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범죄가 생겨난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다. 보안 관련된 종목이 강한 거는 뭐 한편으로는 실적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딥페이크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CU박스라든지 몇몇 종목군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잖아요. 오히려 이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생기면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네,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규제보다는 투자분들께서는 어떤 실적 향상 아니면 정책 법안 입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게임도 물론 정확히 비슷한 사례는 아닙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해가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보안 관련 종목들은 규제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관심이 있으니까 거래 대금이 모인다라는 것 같아요. 게임으로 보면은 이런 범죄가 나왔을 때 게임 같은 경우 실적이 나왔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5대5의 비중을 두겠지만 이런 부분도 메타버스도 사실은 주목받은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실적 반영된 기업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VFX 같은 경우도 영화랑 분류가 되고 메타버스랑 분류가 되면서도 뭐 제이 컨텐츠나 아니면은 뭐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반영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앵커님께서 건전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범죄 동향이랑 정부 정책이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 관련 종목들의 실적을 입을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본다고 했을 땐 일단 투자분들께서는 규제로 인해서 이 섹터가 위축된다는 생각은 한 10에서 15% 정도 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여기에 관심이 모이고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기 전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모이니까 매매 관점으로 대응해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85%는 네. 하고 계신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쨌든 이슈가 생기면서 모멘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관심 종목 그 가운데서 뭐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보안 관련이랑 이제 그런 위축될 수 있는 종목 한 15가지를 봤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 3개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주셨군요. 네, 그 중에서 한 종목은 좀 드림 시큐리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보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도 사실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도 저는 라운시큐어랑 이스트소프트랑 드림 시큐리티 3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간 실적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유일한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간편 인증 통합 중개 및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업을 제공을 하고 있고 다른 모멘텀으로 양자 컴퓨터 모멘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딥페이크가 기간 수익률 상위에 있지만 양자암호가 약간 아랫단이 있어요. 그래서 동반 수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가지면서도 딥페이크랑 양자암호 동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과 2,000억 원 사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가 유일하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쪽은 사이즈 좀 크게 넓혀서 대형주 가운데서 특징이 있는 부분들을 묶어보니까 조선주가 오랜만에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섹터 몇몇 종목군들도 눈길을 끕니다. 공통 분모가 있는지 오늘 이들 종목군들의 움직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변동성을 보면은 빈집털이의 절반 정도다라고 판단합니다. 호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개별 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방산이랑 조선을 투자할 때 업황 뉴스가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업황 뉴스는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월별로 수출 동향이 리스트업이 되거나 주별로 이제 리스트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8월 30일 한 주의 마지막 일이고 우리가 주 단위별로 수출 동향이랑 월별로 수출 동향이 아마 다음 주 초반에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보면은 현대로템이랑 하나오션이 개별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변동성 강한 섹터를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나는 매매에 자신 없는데 약간 단기적인 건 내가 대응이 안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는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반도체랑 조선이랑 방산을 꼽아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반도체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영향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방산이랑 조선이 업황에 대한 리포트는 없는데 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윗골이 달리고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한양행이랑 삼성바이오스랑 이런 종목들은 단기 차익이 일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온 종목 자금들이 안 들어갔으면 아쉬운데 들어가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것이고 그 자금들이 운수 장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조정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조선과 방산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들은 다 검색을 해보시면 하반기에 실적 향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HD현대 미포 같은 경우 3분기에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60% 향상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HD현대 중공업은 31%,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12% 이상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 쪽으로 가보면 현대로템은 20%,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9% 이상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HD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최근 일주일 내 수주 뉴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미국 MRO 첫 수주를 어제 저녁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미국의 MRO 이제 유지보수 정비 외주 사업이죠. 이 사업에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HD현대중공업이 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오션이 딴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분명 기술력이나 규모에서는 밀리는 모습이 있는데 미국의 필레이조선소가 미국의 해군의 이 유지보수 정비를 하는 정비창이라고 합니다.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이 낙찰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 탑픽은 제가 준비를 해왔지만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오늘 시세에 나온 종목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아요. 하지만 조선과 방산의 2024년 하반기 실적 향상은 저명하지만 최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옥석을 구분하고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덜 오른 종목을 사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덜 오른 종목을 탑픽으로 골라왔습니다. 현대로템이랑 HD한국조선해양이고요. 사실 방산에서는 탑픽이 딱히 없습니다.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도 되고요. 현대로템 사도 되고 LIG 넥스원이랑 한국항공우주는 오늘은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슈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은 무던하게 우상향을 해요. 근데 근소하게 현대로템이 저평가 매력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 차트 보면 이게 가장 많이 올라 보이는데 또 실적 대비는 그게 아닌가 그쵸. 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포가 25 정도 되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15 정도 됩니다. 근데 LIG 넥스원이 한국항공우주도 사실 12개월 선행포가 15가 안 돼요. 그러면 포로만 하면은 한국항공우주랑 LIG 넥스원을 픽을 해야 되는데 왜 탑픽을 현대로템으로 하느냐?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분할 매수 못할까 봐죠. 그래서 LIG 넥스원이랑 한국항공우주가 이 실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항공 관련 수주 뉴스가 나와야지만 그때 슈팅이 빵 나오지. 그런 뉴스가 없으면 계속 횡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방산에서는 현대로템이 무던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만약에 하나오션이 한 2%, 3%대 상승세를 보여줬으면은 네. 어제 뉴스를 동반하면서 슈팅이 나왔으니까 하나오션을 탑픽으로 꼽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오션이 지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일간 변동성이 6%대 넘어갔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못하신 분들께 권해드리기 어려워요. 분할 매수 잘하신 분들은 하나오션이 추가 상승 탄력이 일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무던하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낫다라고 판단해요. 제가 앞서 조선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일봉 차트도 고점 대비해서 한 15%, 20% 밀렸잖아요.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불과 2주 전, 한 달 전에는 10일간 선행포가 10점대였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10일간 선행포가 8점대예요. 그래서 방산 관련 종목들은 제가 10일간 선행포를 다 읊어드렸는데 보통 15에서 25 사이죠. 근데 조선 관련 종목들은 HD 한국조선해양은 8이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과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15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이 방산보다는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 그렇게 해서 탑픽 2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손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